여러분, 요양원이 고려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묶여서 잠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는 이게 요양원입니까? 감옥입니까? 3개월 지금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딱 3개월 만에 도망쳐 나온 요양원 지옥 체험기입니다. 혹시나 요양원 생각 중이시라면 제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78세 차흥수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몸이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등산도 자주 다녔지요. 그런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없는 살림에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주들이 태어나서는 더욱 행복해했죠. 여보, 우리 손주가 제일 예쁘지? 다른 집 애들하고는 달라. 아내가 손주 자랑을 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5년 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 밤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못 듣고 그렇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정말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빈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회사 과장으로 일하느라 바쁘고 둘째는 가게 운영한다고 정신없고 다른 아이 둘 키우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 하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자주 내려가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큰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5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 문에 손을 짚었는데 그 손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거울을 보니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제야 큰일 났다는 걸 알았죠. 간신히 전화기를 잡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졸중이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발과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이 정말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내려오긴 하는데 매일은 어려울 것 같고. 둘째가 끼어들었어요. 형, 우리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가는 건 어때? 그런데 집이 좁아서.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빠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양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요양원들이 많이 좋아졌대요.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요양원.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마음은 안 늙었으니까 나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죠. 요양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것 같아 두려웠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아버지 말씀 마세요. 며칠 있다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잖아요. 요리도 못 하시고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싫어. 그런 데는 죽어도 안 가. 아버지 요즘 요양원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그래, 한번 가볼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상태로 혼자 살기는 어려웠어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나들이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보더니 한 곳을 추천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정말 좋대요. 1인실, 2인실도 있고 노인 특성에 맞춰서 내부를 설계했다는 노인 친화형 요양원이래요. 직접 가서 둘러봤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건물도 깨끗하고 복도도 넓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원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저희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해드려요. 듣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고요. 아버지 여기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면회 올게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구속의 날이 되었지요. 입소 첫날 제 방은 2인실이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도 예뻤어요. 룸메이트는 저보다 몇 살 위인 분이었는데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점심 식사도 나쁘지 않았어요. 밥, 국, 반찬이 골고루 나왔고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에서 먹는데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여기서 열심히 재활해서 빨리 건강해지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날 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밤에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인가 했더니 제 손목과 발목의 끈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이게 뭔가요? 왜 저를 묶어요? 어르신, 밤에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손목과 발목이 끈에 묶여서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도 똑같이 묶이더라고요. 그분은 치매가 있으셔서 밤에 돌아다니신다고.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자꾸 돌아다니시면 다른 분들 잠을 깨우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그분의 팔과 다리를 더 단단히 묶더니 급기야는 방문까지 바깥쪽에서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감금이잖아. 속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손목이 묶여 있는데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첫날부터 기저귀 신세였죠. 손목과 발목이 아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옆 침대 할아버지가 깨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화장실. 그분도 끈에 묶여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셔서 화장실은 갈 수 없으니까 오줌이 마려우니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병실은 탁한 지린내가 퍼지기 시작하고 새벽 내내 그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가 들어와서 끈을 풀어주더라고요. 어르신들 안전하게 주무셨죠? 다행히 사고 없이. 사고 없이라고요. 제 손목에는 끈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옆분은 밤새 선망인지 계속 중얼거렸는데 이거 이렇게 묶는 게 정상인가요? 사람을 이렇게 어르신, 저희도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정신은 살아있지만 몸 반쪽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낮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복도에 있는 기둥에 휠체어를 묶어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번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그러더니 제 휠체어를 기둥에 끈으로 묶어놓고 사라졌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여기요. 화장실 좀 하고 불러봤지만 지나가는 직원들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마찬가지였거든요.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휠체어에 묶인 채로 온종일 복도에 계셨어요. 손등에는 끈을 풀려고 버둥거리다가 생긴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고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분들은 더 심각했어요.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니까 엉덩이는 물론이고 고리뼈까지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 그렇게 신음하시는데도 간병인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었을 때였어요. 야, 3번 방 할아버지 또 징징거린다. 귀찮게. 그럼 끈 더 꽁꽁 묶어. 그럼 얌전해질 거야.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참담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밥 먹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앞에 누워 계시던 치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판에 있는 밥, 국, 반찬을 모조리 섞어서 진짜 개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5분, 10분 만에 후딱 입에 밀어 넣고 사라져버려요. 자, 할아버지, 빨리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삼키기도 전에 다음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으니까 정말 보기 괴로웠어요. 더 위험한 건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치매도 있으시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먹여드려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식판을 침대 앞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할머니 드세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 할머니가 혼자서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컥컥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기도에 음식이 걸린 거죠. 저도 휠체어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 할머니가 점점 숨을 못 쉬시면서 얼굴이 파랗게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요. 응급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숨을 못 쉬세요. 한참 후에야 요양보호사가 왔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밥을 먹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인데 여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하루에 고작 3-4번이에요. 아침에 한 번 갈아주고 나면 점심때 실례를 해도 저녁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해요.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기만 해요.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너무 어르신 금방 갈아드릴게요. 금방이라고 하고는 몇 시간씩 안 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저귀에 실례를 해도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부염이 생기죠. 기저귀를 오래 차고 있으면 살이 빨갛게 짓무르고 상처가 생겨요. 한 할아버지는 엉덩이 전체가 욕창으로 빨갛게 헐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연고 발라드릴게요. 연고라고 해봤자 싸구려 연고 조금 발라주는 게 전부였어요. 전문적인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씻는 것도 정말 형편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시간이 있었죠. 그것도 제대로 씻겨주는 게 아니라 물로 대충 헹구는 정도, 비누칠도 제대로 안 해주고 머리도 대충 감겨줘요. 어르신들 빨리빨리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음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5분, 10분 만에 후딱 끝내버려요. 몸을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난 몸만 불편하고 정신은 멀쩡하니 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있었어요. 50대 여직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달랐어요. 어르신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더라고요. 밤에 묶여있는 어르신들을 보고는 이건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나요? 다른 직원들한테 항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그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복도에서 원장과 그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요즘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해. 알겠어? 완전히 입막음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착한 직원도 결국은 며칠 후에 그만뒀어요. 가끔 외부에서 점검이 온다고 하면 그때만 잠깐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점검 나온다니까 조심해. 어르신들 묶는 거 절대 들키지 말고. 점검 나오는 날에는 끈도 치워두고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완전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점검관이 시설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아주 좋습니다. 잘 돌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협박을 해놓는 거예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밤 묶여서 자고, 낮에는 휠체어에 묶여서 복도에 방치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았어요. 자주 온다던 아이들은 가끔 전화만 하고 그 전화마저 서둘러 끊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3개월 만에 처음 얼굴을 보여준 거죠. 아버지 잘 지내셨나요? 너무 늦게 왔죠? 일이 너무 바빠서.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들이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그리고 이 냄새는 뭐예요? 제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서 몸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손목에는 끈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아버지 손목에 이 자국은 뭐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해. 나 집에 가고 싶다. 그 순간 아들과 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78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들아, 여기서는 밤마다 우리를 짐승처럼 묶거나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뭐라고요? 묶어 놓는다고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뿐만 아니야. 낮에도 휠체어에 묶어서 복도 기둥에 매달아 놔. 몇 시간씩.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아버지 이건 완전히 감금이잖아요. 이런 곳이 어떻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치매 있는 할아버지들한테는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다 섞어서 개밥을 만들어서 5분 만에 후딱 먹이고 가버려. 개밥이요? 응, 정말 개밥 같아. 그리고 삼키기 어려운 할머니는 혼자 드시다가 기도에 걸려서 말을 하다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저귀도 하루에 4번밖에 안 갈아줘. 그러니까 온종일 그 상태로 있어야 해. 냄새가 나도 지린내가 나도 그냥 참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 씻는 것도 일주일에 1번 씻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5분 만에 대충 한다. 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아버지 당장 나가요. 이런 곳에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어요.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일어났어요. 원장실 어디 있어요? 당장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아들아, 안 돼.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자.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원장실로 가서 아들이 따졌어요. 원장님, 이게 뭡니까? 노인들을 밤마다 묶어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게 요양원입니까? 원장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건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묶어놓는 게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요양원 운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밤에 돌아다니시면 사고가 나요. 그럼 인력을 더 충원하세요. 어르신들을 묶어놓는 게 해결책입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이해해 주시는데 이해해 준다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밖에서 떠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걱정하시게 되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완전히 협박하는 투였어요. 그만해요. 당장 퇴소 수속해 주세요. 퇴소요. 갑자기 그러시면 다른 요양원 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당장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바로 3개월 만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짐을 싸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차 할아버지 좋겠네요.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만 나가고 다른 어르신들은 계속 그곳에 남겨두고 온다는 게 나가면서 본 마지막 모습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복도 기둥에 휠체어가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할아버지, 침대에서 아파요, 아파요 하고 신음하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손짓하시는데 못 본 척 지나가는 요양보호사,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 만에 다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죠. 아버지 다신 이런 곳에 보내지 않을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금은 큰아들 집 근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아들이 출퇴근하면서 들러서 안부를 확인해주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는 받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네요. 밤에 잠들려고 하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손목과 발목에 끈이 묶였던 느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절망감. 가끔 악몽을 꿔요. 다시 그 요양원에 있는 꿈 깨고 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예전에는 활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는데 이제는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서 우울해져요. 여기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들도 많이 미안해해요. 특히 큰아들은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야. 너도 몰랐던 일인데 저를 요양원 보내고 아들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곳에 남아 계신 노인들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복도 기둥에 묶여 계시던 90세 할머니, 지금도 그곳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계실까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욕창이 생겼던 할아버지, 상처는 좀 나으셨을까요? 밤마다 침대에 묶여서 화장실도 못 가던 치매 환자분들, 여전히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실 텐데, 다행히 그 요양원에서 일했던 직원 중에 양심적인 분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CCTV 증거도 있고 여러 증인들도 있어서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요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대요. 판결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네요. 이런 이유로 아직도 그곳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법이 이렇게 느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가족들이 이런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설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준다니까 안심이야.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좋은 요양원은 비용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나를 돌봐줄 수도 없으니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여러분, 만약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정말 꼼꼼히 알아보세요. 단순히 시설이 깨끗해 보인다고, 직원들이 친절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도 혼자 가오.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친한 친구는 건강이었어요. 돈이 있어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만난 동료들을 보면 다들 건강할 때를 그리워했어요. 예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는 오늘이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저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어요. 왜 진작 더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을까? 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을까?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건강 관리 게을리하지 마세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사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요양원 정말 감옥 같았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했어요. 감옥에서도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숨이 멎어야 해방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예요. 어디선가 지금도 똑같은 고통을 받고 계실 노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자식들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시설이 좋아 보인다고, 직원들이 친절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자주 면회 가세요. 예고 없이도 가보세요. 부모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거나 우울해하시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참지만 마세요. 이상한 대우를 받으면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말씀하세요. 건강하신 분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 손,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예요.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다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안부 인사 꼭 드리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